자, 첼시전 끝나고 그 반더벤 스펜스 패싱 사건이 있었죠. 그게 이제 한 팬이 또 직관 가가지고 구 트위터 현 X 이제 거기다가 올린 영상이 막 엄청 화제가 됐더라고요. 반더벤과 스펜스가 이제 경기 끝나고 프랭크 감독과의 악수 거절하는 뭐 그런 영상이 계속 퍼지면서 토트넘 내 분위기, 라커룸 장악력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 이제 사과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뒤에서 또 얘기를 할 거고,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 저는 토트넘 스스로 무너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첼시전이 사실 좀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 해보고 진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분위기가 나빠질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토트넘이 첼시한테 원래 약하기도 하고 예상 범위에 없던 일이 아니잖아요. 첼시한테는 질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첼시와 한 게임에서 진 거에 대해서 계속 담아두고 그런 것들이 다음 경기에까지 이어지는 게, 그게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스스로가 무너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저런 것들은 많이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프랭크 감독은 오히려 지금 선수단에 비해서 승점을 잘 챙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부상이 정말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유럽 대항전까지 있기 때문에 선수단 로테이션을 적절하게 돌리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똑같은 선수들이 뛴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똑같은 선수들이 뛰다 보면 플랜 A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프랭크 감독이 저는 잘 짜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느꼈을 때 저의 머릿속에 반더벤은 좀 바른 이미지가 있거든요. 뭔가 스펜스는 약간은 반골 기질이 있어 보이긴 해요. 뭐 외모나 그런 걸로 판단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숨겨지는 아우라가 그런 게 있는데 반더벤은 좀 의외였습니다. 어쨌든 반더벤은 이제 주장원장을 차고 게임할 때도 있기 때문에 주장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좀 저는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의외였고, 어쨌든 뭐 외부적으로 그런 잡음이 알려지는 것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거는 선수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또 그 경기에서 사실 반더벤이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감독한테 불만을 표시할 그런 경기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실점 장면에서 시몬스가 뭐 잘못했다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반더벤의 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더벤이 걷어낼 때 시몬스의 약발 쪽으로 패스를 줬기 때문에 거기서도 분명히 실점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날 경기를 그렇게 잘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본인도 답답한 게 있었겠죠. 자신도 만족스럽지 않고. 근데 그런 부분을 뭐 또 감독한테 풀고 이러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저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토마스 프랭크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스펜스와 반더벤이 사무실에 와가지고 첼시전 끝나고 패싱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 글쎄 제가 프랭크라는 사람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속 좁게 아야 됐어 가 이럴 사람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해서 토트넘이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면은 저는 요거는 선수들이 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팀 내에서 지금 갈등이 불거질 시기도 아니고 성적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일이 일어났던 배경 같은 걸 한번 보면서 첼시전 얘기를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토트넘이 0.05의 XG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홈에서 0.05의 XG를 기록한 건 진짜 상당히 무기력한 것 같긴 해요. 2012년 이후 기록 집계한 걸로 따졌을 때 저 0.05라는 값이 최저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중거리 슈팅만 때려도 XG가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저 정도 나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토트넘이 확실히 첼시전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못 해보고 졌다 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좀 많이 아쉬운 경기였죠.
아마 경기가 너무 안 풀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선수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간 뭐 축구라는 게 선수들도 감독들도 공동의 책임을 지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잘 잊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레스카의 준비들이 저는 되게 적절하게 녹아들었던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레스카가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도 보면은 준비를 되게 잘해오는 측면들이 있어요. 잘 통하는 경기는 그런 준비한 것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잘 되는데 뭐 클럽 월드컵 결승에서 다이렉트 볼로 이제 파리를 잡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과의 게임에서 귀스토를 올려가지고 미드필더 맨투맨 건 거, 뭐 이런 전략들. 근데 이번에도 마레스카가 코너킥 할 때 이 3명의 선수들을 하프라인 쪽에 배치를 해놓더라고요. 야, 토트넘, 너네 우리가 하프라인에 3명이나 배치해 놓을 건데 이래도 안 따라올 거야? 뭐 요런 느낌의 전략이죠. 너네 코너킥 실패하고 나서 우리가 바로 카운터 치면 이렇게 3명이 하는 역습 막을 수 있어?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마레스카가 그렇게 3명의 선수를 빼놓으니까 토트넘 선수들도 3명이 따라서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효과가 뭐냐? 토트넘이 코너킥에 공격 가담할 수 있는 선수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토트넘의 박스한 숫자가 줄어들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산체스가 공중볼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산체스가 진짜 엄청 잘 잡더라고요. 그래서 산체스가 그런 공중볼 딱 잡으면서 완전히 장악했고요. 그리고 산체스가 이게 쳐내지 않고 잡았다는 게 또 역습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거라서 토트넘의 세트피스가 더더욱 무효화가 됐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또 잘 준비해온 게 라인 되게 높여놓고 토트넘 선수들을 완전히 대인마크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의 미드필더들이 잘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효과를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토트넘은 시작하자마자 베리발 뇌진탕 사건으로 플랜 A가 좀 망가진 느낌이 있었어요. 프랭크 감독은 베리발이라는 선수를 윙어로 배치하면서 뭐 중원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싸움을 유도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안 됐었고, 그리고 이제 중원에 뭐 팔리냐나 벤탄쿠르가 공 잡았을 때 애초에 돌아서지 못하게 그쪽에서 속도만 늦추면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워낙 또 첼시가 경기를 준비를 잘 해왔고 상성과는 별개로 토트넘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프랭크 감독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저는 해보고 싶어요. 지금 토트넘에 오면서 프랭크 감독이 어떻게 보면 게임을 수비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토트넘이 뭐 하고 있는 지금 축구도 잘 지키고 버틴 다음에 뭐 세트피스나 이런 데서 득점하고 그런 것들로 승점 꼬박꼬박 챙기고 뭐 요런 느낌인데, 사실 프랭크는 수비형 감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밝히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영어로 프랭크 치잖아요. 토마스 프랭크. 그러면 프랭크가 나왔던 어떤 인터뷰 내지는 팟캐스트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거기서 프랭크 감독이 자신의 뭐 전술 철학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프랭크는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유지하는 것보다는 골을 넣으려고 자기는 노력하는 성향이라고 얘기를 또 하고, 또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뭐 한 점 차로 이기고 있으면 거기서 잠가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한 골을 더 넣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공격적인 성향의 감독인데, 저는 지금 토트넘의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토트넘이 부상 선수들 돌아오고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포스테코글루만큼 공격 이런 느낌은 아닐 수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충분히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프랭크가 또 세부 전술도 잘 준비하는 감독이고, 그 다음에 좀 저는 유연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에 따라서 뭐 수비적으로 임할 때, 공격적으로 임할 때 뭐 이런 것들을 잘 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브렌트포드에서도 홈 득점 3위의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브렌트포드와 토트넘이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프랭크가 브렌트포드를 만들었던 건 거의 몇 년 걸쳐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수년간 영입을 통해서
프랭크볼에 맞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필터처럼 걸러지고 그 잔류하는 선수들은 프랭크볼에 맞는 선수들로 유지가 됐을 테니 브렌트포드는 프랭크 감독이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팀이 됐었다고 하면 지금 토트넘은 사실 특히나 공격진에서 영입생 너무 많죠. 당장 지난 경기만 해도 무아니, 시몬스, 쿠드스 다 신입생이다 보니까 그 선수들 자체의 적응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 선수들이 리그에 적응하는 거, 그 선수들이 토트넘이란 팀에 적응하는 거, 또 토트넘의 게임 방식에 대해서 적응하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적응하는 게 또 끝난다고 하면 저는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완전히 수비적으로 갈 사람은 아니다 라고 느껴지고요. 지금 프랭크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프랭크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최고를 하고 있다 라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최악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프랭크 감독이 어쨌든 경기하는 성향이 수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토트넘 팬들한테는 약간은 뭐 트라우마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비단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현지 팬들도 이 무리뉴, 누누, 콘테를 겪으면서 뭔가 수비 축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토트넘이 일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경기력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여론이 안 좋게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뭐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 안에서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러한 축구 스타일은 임시 방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전 선수들 예를 들어서 뭐 솔랑키, 메디슨, 클루셉스키 이런 선수가 돌아온다고 하면 저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선수들이 돌아왔는데도 지금과 같은 축구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선수들이 돌아오고 나서의 축구는 우리가 아직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선수들이 돌아온 뒤에 토트넘 축구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승점은 잘 누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시몬스 딜레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비르츠와 시몬스를 비교하시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제 뭐 라이브 방송에서도 비르츠랑 시몬스 둘 중에 누가 낫나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둘 다 이제 분데스상 공격형 미드필더다 보니까 그런 공통점 때문에도 더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저는 비르츠보다 시몬스가 더 좋지 않은 상황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리버풀과 토트넘이란 팀의 상황 자체도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토트넘의 축구는 사실 공격수 한 명의 개인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의 지금 공격 과정 그리고 역습 전개 과정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단조롭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격 과정에서는 주로 크로스를 통한 플레이가 많이 이루어지고 어떤 패턴 플레이가 많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괜찮았을 때, 뭐 중거리 슈팅이 통할 때, 그럴 때 득점이 나오는 느낌입니다. 또 역습 과정에 있어서는 공을 가진 선수가 좀 고립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축구에서는 사실 선수의 개인 능력이 받쳐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토트넘의 게임 모델에서는 지금 시몬스가 더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 상황만 따졌을 때는 비르츠는 약간 영의 느낌? 비르츠는 분데스에서 보여줬던 장점이 무뎌졌다 정도로 표현을 하자면 시몬스는 지금 토트넘에서 약간 마이너스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첼시전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안 좋게 말하면 시몬스만 붕 뜬 스타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토트넘의 축구 자체는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수비적인 기여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고 또 약간 개싸움이라고 하죠. 그런 싸움들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모델인데 사실 시몬스가 그런 거에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만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여줘야 됩니다. 뭐 창의력이라든지 순간적인 1대1이라든지 뭐 볼을 운반해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개인 능력으로 자기한테 선수 끌어당기는 거라든지 뭐 본인만의 장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수비적인 것까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토트넘의 축구에서는 시몬스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 근데 저는 뭐 시몬스의 기술적인 능력이라든지 축구 실력 자체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몬스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이유는 적응과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보면 적응도 심리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지난 경기에서 시몬스가 뭔가 크로스 올리는 상황 내지는 한번 앞쪽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좀 주눅이 든 느낌이 있어서 뒤로 백패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저는 자신감을 회복해야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중요해요. 히샬리송이 그래도 토트넘에서는 좀 짬이 됐잖아요. 그래서 히샬리송이라든지 경기는 뛰지 못하고 있지만 메디슨, 쿨루셉스키 이런 경험 있는 선수들이 조언을 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시몬스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챔피언스리그 코펜하겐전 같을 때 시몬스를 투입하면서 그런 데서 공격 포인트 만들어내고 이러면 저는 어떤 반등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시몬스 출전시키면서 공포 생산을 한번 기대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골 하나 넣으면 좋아질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는 충분히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뭐 해트트릭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한 골부터 시작하면 좋겠죠. 어쨌든 지금 토트넘의 상황에서는 이 시몬스가 퍼포먼스 올라와 준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몬스를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지금 토트넘의 공격진에서는 독특한 유형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